매거진 M 플러스 시청자 및 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승조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매거진 M 플러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3번 저를 선출해 주셔서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는 천안시민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이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에 전념해서 정말 성실과 정도를 거리면서 천안시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4년 전에는요, 우리 천안을이 그 상한선 인구를 넘었었죠. 그러면 서북구가 자치구 안에 행정구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법에 의하면은 행정구에서는 그 행정구의 일부 동을 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용 이동을 갑지역에 포함시켜 갖고 분구가 안 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갑과 을 같은 경우가 작년 9월 기준에서 우리 선거구 상한선이 한 27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7만 8천여 명 정도, 우리가 하한선 같은 경우는 13만 한 9천 명 정도 되는데, 다행스럽게 갑과 을 전부 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하한선과 상한선이 2대1, 2배를 넘어서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한 우리가 천안은 분구, 증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천안이 분구가 된다면 그 선거구 하한선이 15만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30만 정도니까 안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경상도, 전라도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고 또 선거구가 없어질 지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 넘게도 가능하죠. 저는 그러면서 볼 때 대략 한 선거 하한선이 14만 정도가 유지된다면 상한선이 28만이기 때문에 갑과 을 둘 다 28만을 넘고, 따라서 천안에 선거구 하나가 증설될 가능성이 저는 95% 이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현행법에 보면 11월 13일까지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월 10일까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11월 13일 이전에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천안은 거의 확실히 된다는 생각이 제 판단이고, 제가 여당 야당 그 관계자분의 말을 취합해도 늘어날 것 틀림없이 확실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산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한 28만 정도 잡으면 만여 명 남거든요. 그 선거구에 그 증설될 선거구의 순위에서 좀 약간 그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행 부처에 하면 지방자치단체 일부를 띄워줘서 선거가 있는 게 한 4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산도 하나 100% 늘어나야 된다. 그게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주장을 하고요. 끝까지 아산에서 선거 하나가 더 증설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권의 많은 의원님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함께 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약간 속단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여간에 지금 빨리 안이 10월 13일까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어디 선택할 걸 해야 당내에서 아니면 당 밖에 많은 그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선택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점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떻게 선거구 획정될지는 모릅니다. 늘어나는 건 90% 이상 되는데, 선거구 획정은 예전에 국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정개특위에서. 근데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 천안이 3개 선거를 나눴을 때 무슨 동이 갑에 들어가고 무슨 동이 을에 들어가고 무슨 동이 병에 포함될지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게 민간단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아직 현재로서 모르겠고요. 다만 어떻게든 선거가 3개가 나눠지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청룡동에서 한 20여 년 살았고 정치를 거기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또 고향이 있는 풍세 광덕이고, 제가 초등학교를 거기서 나왔고 중학교를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룡동과 풍세 광덕이 포함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우리가 명분도 충분히 있는 문제고요.
다음에 저희가 큰 고민으로 대두될 게 혹여라도 청룡동과 광덕풍세가 분리됐을 때 우리 그냥 사는 그 거주 지역과 정치를 여기 시작한 데를 그 지역을 택해야 될지 아니면 광덕풍세가 포함된 지역을 택해야 될지 그런 고민은 좀 있는데요. 하여튼 뭐 저는 뭐 기대하는 거는 광덕풍세와 청룡동이 함께 포함된 그 지역구가 후익이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저는 그 지역을 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도요. 수도권 규제가 나가면 법률 개정 사항이 별로 없고요. 대체로 시행령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도 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가 법에 세는 것도 있지만 시행령으로 결정되는 게 많아요. 시행령으로 결정되면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일정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희도 사실 기회만 되면 우리 총리님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부처 장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도권 규제 완화의 폐해에 대해서 늘상 지적하고 촉구를 해줘. 그냥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심화된다면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미 인구가 49%가 넘었거든요. 전체 인구에. 근데 면적은 1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49% 넘는 대한민국가 거주한다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어떤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이라든가 교통 혼잡비용 이런 게 몇십조 됩니다. 몇십조. 반면에 그렇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이번에 선거구 문제로 가장 막 이렇게 이 갈등하고 이 분열되고 혼란이 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경상도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호남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적어도 2석 이상이 없어질 판이거든요. 농촌 지역구인데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의 폐해가 실제로 경상도, 전라도 인구를 줄어들게 하고요. 그런 그 결과물이 선거 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우리가 그걸 안 된다는 촉구를 계속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반대적으로 어떤 수도권 기업 이전하는 데에서 인센티브 주는 문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아니면 또 수도권 그 정부 그런 관련 업무를 보는 관계들이 결단 내리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회에서 만약 결정되는 거라면 우리가 뭐 정말 엄청난 항의를 해갖고 싸워서 해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데 대부분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충남에도 한 2개 대학이 막 일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혼란스러워요. 또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 완화 전만 해도요. 천안은 2009년도까지 55개에서 60개 기업이 수도권 기업이 천안을 이전해 왔어요. 그런데 그 55개, 60개 기업이 이전한 기업이 13년도에는 한 개 왔어요. 한 개, 딱 하나. 근데 또 2014년도에는 그게 빵개 아닙니까? 빵개. 충청남도만 해도 막 270여 개가 내려오던 게 작년에 겨우 32개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폐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크고요. 그 충청권에 우리가 지역구들 우려서는 이 문제는 또 다른 영남, 호남 문제도 같이 주장하는 것 큰데요. 연대에서 16개 그 우리 지역 비수도권의 많은 시장 도시설면도 함께 하고요.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제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수도권 규제 안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분들의 촉구를 하고 있죠. 글쎄요, 가장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가요. 천안 지원과 천안 지청이 청소 행정타운 이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행정타운을 만들면서 우리 시라든가 그 관련 업체에서 여기 법원과 검찰 이전한다 그런 광고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대법원과 검찰청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들어간다 싶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기재부와 이 대법원, 검찰청에 특히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 한 17차례를 찾아갔어요. 우리 팀장님이라든가 이 주무관이라든가 과장, 뭐 국장, 이 차관, 장관 이렇게 해서 한 17차례 정도 과천 청사를 찾아가서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법원과 검찰청, 천안지원과 천안지청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청소도 행정타워로 가면서 청소도 행정타워의 완성에 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게 만약 안 됐으면 굉장히 혼란이 오죠. 왜냐면 아파트 광고 분양 광고라든가 아니면 천안시에서 이런 것도 다 허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마 손해배상 청구도 실제로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혹여라도 또 다른 도시에서 가면 이게 천안 아산가나 아닙니까? 아산으로 간다면 그 폐해라는 거는 뭐 이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게 무려 한 1,700억 정도 되거든요. 1,700억 정도 되는데 이 천안지원과 천안지청을 무사하게 그 청소 행정타워로 옮겨야 된 거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독립기념관 무료입장도 굉장히 저는 그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독립기념관이 유료입장이었었는데 제가 법률을 개정해서 무료입장 하는데 앞장을 섰었죠. 물론 저와 비슷한 법안을 낸 분도 또 추후로 있어서 이 대안으로 나온 거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50만 명 이상 더 들어옵니다. 무료입장 전에. 그럼 50만 명이 더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10,000원만 써도 50억 정도가 매번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동남경찰서 이전할 때도 좀 앞장서서 그런 좀 보람이 있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목천 톨게이트하고 국도 21호에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거기서 톨게이트로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톨게이트 이전하면서 연계 사업을 해서 한 200억 정도 이게 거의 좀 확보된 것도 좀 보람이 있고요. 또 추모공원, 천안에서 추모공원, 광덕 추모공원 가다 보면 추모공원 가는 길이 있는데 추모공원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처음에 우리가 잘못 설계하고 약간 그 미숙하게 했는데 그걸 요새 최근에 와서 그 한 달 됐나요? 한 40억 정도 그 해서 뭐 굉장히 국토부 설득과 기재부 설득이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그거 해서 아마 빠르면 1월 정도에 공사가 들어가서 그것도 좀 보람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있죠. 지역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나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변했죠. 그런 거에 앞장선 거라든가 특히 대한민국 전체 어르신들, 지금 70세 어르신이고 내년부터는 65세 어르신인데요. 이분들의 의치틀리 할 때 건강보험이 안 돼서 막 250만 원, 300만 원 들었거든요. 제가 최초로 의치틀리 건강보험은 법안을 내서 그냥 6, 7년간 꾸준히 촉구하고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부가 뭐 꼭 제가 100% 주장 때문에 받아들였던 볼 수 없지만 그게 또 저도 그 해서 결국 지금 의치틀리 하실 때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지금 70세 이상이면 내년부터는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다 들여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들던 게 지금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도 큰 보람이고요. 또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그 완전히 100% 삭감됐을 때 그걸 살려낸 것도 좀 보람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아동수당 우리가 주는 문제, 아동수당 주는 문제는 제가 법안을 또 처음 낸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100% 아동수당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양육수당 명목으로 해서 12개월 이하 아이한테는 지금 20만 원 지급하거든요. 이제 12개월, 24개월은 15만 원, 24개월, 60개월까지는 10만 원 지급하는데 그것도 아동수당을 최초로 법안 내고 꾸준히 주장해서 어떤 그런 저기를 한 게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죠. 또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뭐 무형적인 거지만 지자랑 같긴 하지만 이제 천안 지역사회에서 사실 일야당 양대 정당의 그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당선된 거는 참 그 아주 드문 일 아닙니까? 옛날에 김용철 국민당 총재께서 이제 국민당을 만드셔갖고 그 1980년대 총재는 되셨지만 실제로 양당에서 이렇게 그 천안에서 우리 양대 정당의 최고위원을 도전해서 최고위원에 당선돼서 활동한 거는 드문이라 보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지 않습니까? 아마 양대 정당의 또 사무총장을 지내는 것도 과문한지 모르지만 1980년 넘어서는 처음인데 이게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천안 시민들이 저를 삼선 만들어줘가지고 그 기대에 부합하게 중앙당에서도 인정받고 나름대로 커다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 무형적으로나마 이 보답을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아이고, 하여튼 뭐 두 가지 정말 우리 천안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독립기념관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공약상에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17대부터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장관과 우리 국무총리한테 계속 주장을 하고요. 또 일전에는 저희가 청와대 경제수석도 좀 만나서 그거를 구체적인 안도 드렸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이신데요. 뭐 또 당은 틀리더라도 여당 대표님한테도 제가 좀 뭐 그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수도권 전철이 독립기념관에 간다면 지금 우리가 147만에서 그 정도 내이거든요. 그 입장각이. 아마 수도권 전철만 연결이 된다면 한 뭐 50만 정도 더 들어온 거는 3년 안에 더 들어옵니다. 3년 안에 될 거예요. 왜냐면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 평택, 수원 정도까지는 수도권 전철 통해서 아이들이 견학을 올 수가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견학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도권 전철의 필요성이 아주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독립기념관 관장님 또 한기대 그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정부 측한테 계속 그 추구를 합니다. 예, 촉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철이 이제 우리가 이 전철에 일하고 철도의 기본 같은 경우는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계가. 그런데 이제 청주공항까지 하는 건 기존선으로 가기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뭐 그거는 사실 천안에서 세종시까지는 복북선이고 거기서 현재 있는 건 약간 구부른 거를 표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글로 결정이 됐는데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천안시하고도 좀 상의하고 도하고도 좀 상의 드리고 해서 꾸준히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국토부 장관한테도 뭐 수차례 촉구하고요. 우리 총리님이 어느 분이 역대 총리님한테도 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진짜 꾸준히 우리가 천안 시민들이 함께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해서 꾸준히 추구해서 달성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수도권 전철이 독립기념관 연장 문제는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여튼 지금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하여튼 촉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또 우리 말씀하신 천안 역사, 임시 역사가 이제 13년째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천안 역사라는 게 하루에 4만 명이 넘게 활용하거든요. 전국의 6번째 역입니다. 근데 임시 역사라는 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유는 민자 역사를 유출에다가 못한 거예요. 뭐 전인식 장님 잘못했다 그런 것보다는 민자 역사를 유출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게 잘 안 된 거죠. 근데 재작년 초에 이런 이 민자 역사 관련해서 소송이 두 개가 진행돼서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번까지. 하나는 또 1심 2기 우리가 고법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철도청, 국가 예산을 통해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재작년 말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주장하고 또 현 시장님도 좀 함께 주장을 해서 그 말씀을 지적하고 그 말씀에 에스컬레이터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는데요. 우리 천안시도 애쓰고 또 저도 이렇게 해서 국토부 단계에서는 대략 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할 일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는 이 천안역에서 청중화까지 하는 그 개선 사업에서요. 그 전혀 없던 예산인데 시발점으로 우리가 주장하면서 그 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대략 뭐 정확한 발표는 나중에 하겠지만 완전히 최신시설로 하면서 면적은 1.8배 정도 현재 그러면서 그 안이 좀 국토부에는 통과가 됐고요. 기재부도 심의 중인데 그거에 대한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재부 발표되면 우리가 함께 천안시와 함께 좀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좀 발표할 예정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1.8배 정도에다가 최신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천안 시민들이 자존심도 좀 더 훨씬 더 높여줄 수가 있고요. 이용하시는 천안 시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 아마 12월 가기 전에요. 12월 가기 전에 아마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외부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데요. 제일 아쉬운 것은 저는 지금도 추구하지만 수도권 전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되는 문제를 우리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는 거가 좀 아쉽고요.
또 두 번째 아쉬움점은 구도심 재개발 문제. 물론 제가 19대 법안의 1호 법안이 구도심 활성화법이거든요.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돼서 2012년 5월 30일에 제가 첫 번째 낸 법안이 구도심 활성화 법률인데 그게 13년 초에 통과가 됐어요. 제가 낸 법안과 여러 사람이 낸 법안이 함께 대학로 통과되는데 도심 재생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 근거를 줬죠. 굉장히 좀 보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도심이 어떤 활성화 문제가 뭐랄까 눈에 띄게 변하지 못한 것은 좀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제가 그 유교 참전 어르신들이 지금 이분들이 평균 연세가 80 이상은 넘습니다. 이분들이 천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금 받고 있는 참전 수당을 갖다가 한 2배 지급하는 법안을 냈는데 제가 그냥 보훈처장도 하고 여러 가지 촉구를 했는데 그게 원만히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조금 늘어나요, 조금씩. 그것도 참으로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 문제는 뭐 우리 정부 예산안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지금 빵원으로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당장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로당 이번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 전체 예산 심사할 때도 그걸 지적하고 장관으로부터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해야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아쉬운 점은 많지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천안 시민이 기대에 좀 부합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요. 하여튼 천안 시민 여러분께서도 또 혹여나 제가 최고위원 지내면서 사무총 지내면서 천안 시민과 예전보다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점 좀 우리 천안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직을 그만뒀으니까 보다 많은 시간을 내서 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성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성원해 주실 건 성원해 주시고 질책할 건 질책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우리가 기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가 초청해주신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께서도 남은 한 해 많은 결실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